2021년 7월 오전 8시 40분쯤 서울경찰서로 한 여성의 실종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증발하듯 사라진 이 남편은 40대 김씨. 경찰은 바로 이 김씨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띵동. 벨을 눌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경찰은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집 안에서 살인의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아, 이거 무슨 일이 났구나. 경찰은 바로 해당 건물 CCTV를 모두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월 13일 실종된 김씨가 자기 사무실 오피스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이 김씨의 오피스텔을 들어가는데 어라, 몇 시간 지나자 이 남자가 김씨 오피스텔에서 큰 여행 가방을 하나 들고 나오네. 김씨는 저 여행 가방은 또 뭐야? 그 이후 CCTV를 아무리 돌려봐도 김씨가 나오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김씨가 들어간 모습은 있는데 나오는 모습은 없다. 오피스텔 안에서 증발했을 리도 없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 남자가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바로 13일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왔다가 갑자기 큰 여행 가방을 들고 나간 남자 41살이었던 정씨.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강북경찰청과 공조, 이틀 뒤인 7월 15일 경북 경산에서 이 정씨를 살인 용의자로 체포하게 됩니다. 경찰은 7월 13일 이 정씨가 김씨를 죽인 걸로 본 건데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무슨 사이이며 왜 죽인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사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정씨. 곧 충격적인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정씨와 이 피해자 김씨는요, 전 증권사에서 함께 일했던 옛 직장 동료였습니다. 각자 따로따로 사업을 하겠다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건데, 그런데 와, 사업이 내 마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정씨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하면서 약 4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겁니다. 매일매일 이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이 정씨와 김씨는요, 전 직장을 같이 다닌 옛 동료로서 매우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정씨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으니 인생 한탄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와, 정씨야, 나 대박 났어. 내가 무슨 주식 샀었다고 했잖아. 나 그거 수익 대박 났잖아. 주식으로 돈을 엄청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 듣는 순간 이 정씨는요, 부러우면서도 우선 자기가 죽겠으니까 잘됐다. 지금 우리 공장 문 닫게 생겼는데 얘한테 돈 좀 빌려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을까? 손 좀 벌려봐야겠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돈 좀 빌려달라. 그런데 이 친구 김씨 싫다네. 안 빌려주겠다네. 거기서 꼭지가 돈 겁니다. 야, 친구가 이렇게 힘들다는데 안 빌려줘?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 그래서 범행 2달 전인 5월 달에 넌 친구도 아니다. 와, 지만 큰 돈 벌고 너 내가 죽여버리고 네가 번 그 돈 내가 싹 다 가로챌 거야. 그 돈으로 빚 갚으면 딱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5월부터 인터넷에 전기 충격기 등을 검색하고 실제로 전기 충격기와 흉기, 그리고 진짜 철저한 게 자기 절친인 이 김씨를 죽이겠다, 그 생각 하나로 걔를 죽이고 나면 시신을 어떻게 옮기지? 그래서 김씨의 시신을 실을 화물차까지 구입합니다.
2달 전부터 엄청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친구한테 이 일로 실망했으면 그냥 관계를 정리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정씨는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친구 사이도 친구 사이인데 친구가 벌었다는 그 돈을 내가 싹 다 가지고 싶어. 그래서 2달 뒤인 7월 13일 정씨는 김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야, 니네 오피스텔 사무실에 내 USB 두고 갔더라. 잠깐 들릴게. 그렇게 김씨 사무실로 들어가서 바로 준비했던 전기 충격기로 김씨를 기절시키고 동기와 흉기를 이용해 끝내 피해자 김씨를 죽였습니다. 그 후에 이 정씨는요, 살해한 김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김씨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대리기사를 부르고요, 김씨의 차량을 대구로 이동시킵니다. 꼭 김씨가 살아서 대구로 간 것 마냥. 거기다 자기가 이제 피해자 김씨를 죽이면서 둔기, 흉기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막 둔기 들고 내려치고 찌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벽지에 피가 튀었네. 아이씨, 어떡하지? 그래서 피해자의 혈흔을 없애기 위해 피해자 김씨의 오피스텔 벽면을 시트지로 도배까지 하고요, 청소기, 분무기, 베이킹 소다까지 준비해가지고 혈흔을 지우기까지 합니다. 또한 피해자 김씨의 핸드폰을 이용 김씨인 척 이 김씨의 아내한테 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돼서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아. 당분간 연락이 힘들 수도 있어. 라고 문자까지 보냅니다. 살아있는 척.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건 후에 이 정씨는 김씨 오피스텔 비밀번호까지 바꿔놔요. 그러니까 이 정씨 사건 후 전혀 망설임이 없었던 겁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한 거예요. 이 정씨가 자기 절친한 친구를 죽인 이유가 뭡니까? 결론은 돈이란 말이에요. 와, 난 이렇게 힘든데 지 혼자 주식으로 대박치고, 솔직히 배도 아프고 배알도 꼴리고 부럽고 짜증나. 네 그 돈 내가 싹 다 가져갈란다. 사건 당시에 딱 타이밍이요. 친구 김씨를 죽이고 김씨 사무실 컴퓨터를 딱 봤는데 그때 주식창이 띄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망한 김씨의 아이디로. 김씨 주식으로 대박났잖아요. 수익금이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매도 팔아버린 겁니다. 이미 로그인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9억 원, 9억 9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각한 거예요. 9억 9천만 원. 이 정도의 주식을 팔면 이 9억 정도의 돈이 현금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 9억 상당의 돈을 자기 통장이나 어디로 빼돌리려고 했겠죠. 그 후에 사무실 안에 있었던 현금들, 노트북, 핸드폰, 돈 될 만한 것들을 모두 훔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인 절친 김씨의 시신을 자기가 운영하고 있었던 공장 정화조에 유기합니다. 너무 괘씸하잖아요. 살해 이유가 돈 안 빌려줘서. 너 큰 돈 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그거 왜 안 빌려줘? 있는 놈이 더하다고 넌 친구도 아니야. 그래서 그 가장 친했다는 친구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거란 말이에요. 입장 바꿔서 이런 사람이 자기가 주식해서 대박이 난 거예요. 반대로 사망한 피해자 김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네. 빌려줬을까요? 이렇게 사람까지 죽인 사람이 반대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빌려줬을까? 검찰은 이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피해자가 한 명이란 말이에요. 피해자가 한 명인 사건에 검찰이 이렇게 사형을 구형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연쇄살인이 아닌 이상 사형 구형을 잘 안 하는데 이 사건은 너무 잔혹하고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거예요. 이 정씨와 피해자 김씨는요, 전 증권사 입사 동기기도 했고요, 가장 친했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여기까지만 들으면 혹시나 몇몇 분들은
아니 그렇게 큰 돈을 벌었다면서 보니까 9억 넘게 번 것 같더만. 원하는 금액까지는 못 빌려주더라도 이거라도 빌려줄게 이렇게 좀 할 순 없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씨가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때 김씨가 100만원까지는 힘들고 내가 한 30만원까지는 빌려줄 수 있다 하면서 30만원이라도 좀 빌려줬으면 좀 이렇게 할 수는 없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정씨가요 사망한 김씨에게 손을 벌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직장에 함께 다닐 때 입사 초기에 정씨가 회사에서 난감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 피해자 김씨가 나서서 도와주기도 했었고요. 정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30만원, 50만원, 100만원씩 빌려주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이미 돈을 몇 번이고 빌려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큰 돈을 벌었다고 하니 몇 억을 벌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내 그 돈을 노리고 30만원, 50만원이 아닌 더 큰 금액을 빌려달라고 하네. 내가 이전까지 빌려준 돈, 그 돈도 지금 못 갖고 있으면서 또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힘들다고 거절을 했던 거예요. 내가 은행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 정씨가 김씨에게 손을 벌렸던 겁니다. 아니 피해자 김씨 혼자 사는 총각이 아니었어요. 버젓이 아내와 자식들까지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나 혼자 살면 내 돈 그냥 내가 알아서 뭐 그렇게 하면 되지만 나도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돈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쓱쓱 빌려주겠습니까? 나도 내 자식 뒷바라지하고 아내랑 돈도 모으고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피해자 김씨 4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 가해자 범인 정씨 또한 아버지였습니다. 그것도 두 아이의 아버지. 이 피해자 김씨의 아내분은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씨는 자기가 빌린 돈을 기억도 못하고 갚지도 못하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도 가정이 있고 두 아이의 아빠면서 어떻게 4살짜리 아이의 아빠이자 한 집의 가장인 제 신랑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지 이 정씨가 꼭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씨는요 친구 김씨를 죽이고 돈 다 훔친 다음에 해외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전에 딱 잡혔죠. 어려울 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도와준 친구인데 몇 번을 도와줬는데 그거에 대한 고마움 전혀 없고 이번에 안 도와준다고 주식 수익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돈을 번 거지 정씨 돈 빌려주려고 내가 주식해서 돈 번 게 아닌데 은혜를 완전 원수로 갚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 정씨는 김씨가 사망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둔기로 내리쳤습니다. 그 둔기가요 망치였어요. 망치로 내리쳤으니 그 현장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더구나 친했다는 그 친구의 시신을 분뇨, 대소변을 정화 처리하기 위한 탱크, 자기 공장 정화조에 버려놓듯이 유기했습니다. 친구의 시신을 대소변 그 하는 데에다가. 이러니까 검찰이 너무 괘씸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피해자 김씨는 정씨를 친구라고 생각했을 텐데 한 개의 살인죄로 사형 플러스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부형했던 겁니다. 재판장에서 이 가해자 정씨는요 어리석은 제 행동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우리 두 아들들에게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굴레까지 물려줘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부모님께도 너무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살인자 정씨의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정말 대박이에요 진짜. 이 변호인이 정씨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발적으로 한 짓이었습니다. 욱해서 너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한 살인이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말은 이래요. 사건 당일 이 정씨가 USB를 놓고 가서 김씨 오피스텔에 들렸고, 거기서 이제 김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돈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 김씨가 너는 나이가 몇인데 나이 먹고 돈이나 빌리러 다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너는 나이가 몇인데 돈이나 빌리고 다녀. 무시하는 투로. 거기서 너무 열받아 욱해서 모욕감을 느껴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쭉 이 사건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발적으로 한 걸로 보이시나요? 우발적으로 사건 2달 전부터 범행 무기 다 사서 준비하고, 사건 당일 그렇게 잔인하게 둔기로 내리쳐 죽이고, 우발적이라서 바로 주식 매각하고 도배 장판 싹 다 하고 차 옮겨놓고 피해자 가족들한테 피해자인 척 문자 보내고, 우발적이라서 시신을 정화조에 바로 그렇게 망설임 없이 유기하고, 우발적이라서 분무기, 베이킹 소다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핏자국까지 일일이 다 지우고 이렇게 한 겁니까? 우발적이라서? 범행 도구 다 미리 준비하고 우발적이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이게 어떻게 우발적입니까?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에 대해서 정씨는요, 호신용으로 준비해 간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신용으로 망치를. 이 살인마 정씨의 형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변호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애를 쓴 거예요. 이 정씨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살해한 후에도 피해자의 주식을 팔아 거래 금액까지 갈취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김씨는 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을까요? 1심 재판부는 이 정씨에게 피해자는 증권사를 퇴사하고 사무실을 마련해 개인 투자자로서의 삶을 꿈꾼 지 일주일가량 지난 상태에서 과거 호의를 베풀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했다. 범행 도구와 피해자의 저항 능력, 부검 감정 결과 등에 밀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며 삶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살해에 확정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크거나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 라며 이 정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40년. 앞서 말씀드렸지만 검찰은 사형 플러스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었어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였고 한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주식 대박 났다고, 우리 이제 고생 안 해도 된다고, 우리 인생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면서 얼마나 가족들끼리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며 행복하셨겠습니까? 그런 행복을 이 정씨가 와장창 다 깨버린 건데 징역 40년. 참 몇 번을 도와줬었는데 결론은 그 끝이 살인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친구라는 이름의 악마가 벌인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